이 바닷가 테트라포드 정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하고 뭐랄까 마음이 설레는 그런 풍경이죠. 근데 말이에요. 여기서 느끼는 그 짜릿한 손맛이 어쩌면 아주 비싼 100만 원짜리 영수증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금액, 100만 원. 와, 이게 최대 과태료 액수인데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고작 하루 낚시하는데 100만 원이라고? 아마 다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에이, 설마 그냥 낚싯대 좀 담갔다고 이렇게 큰 돈을 내라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인데요. 충격적이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과태료를 내는 이유는 낚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기서 낚시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법이 문제 삼는 건 낚시라는 행위가 아니라 금지된 구역에 들어간 불법 출입,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뭘 했냐가 아니라 어디에 있었냐 이거예요. 자, 그럼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우리가 어기게 되는 법은 낚시금지법 같은 게 아니고요. 국가가 여기는 위험하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정해놓은 출입 통제구역에 허락 없이 발을 들여놓은 것.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출입 통제는 크게 두 가지 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항만법이고 두 번째가 바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이 두 가지 법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법 조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낚시 금지라는 말은 없어요. 진짜로요. 법은 그냥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잠가버려서 그 안에서 낚시든 뭐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똑똑한 간접적인 방식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법이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자, 항만법부터 살펴볼까요? 이 항만법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항만을 관리하는 곳에 엄청난 권한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항만구역 안에서 여긴 좀 위험해 보이는데? 그럼 일반인들 못 들어오게 막아!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 안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이 항만법이 적용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주로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큰 무역항이나 연안항 같은 곳들 있죠? 그리고 그 항구 안에 있는 방파제나 부두, 아니면 막 큰 트럭이나 중장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역들, 바로 이런 곳들이 해당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법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항만법보다 적용 범위가 훨씬 넓은데요. 바로 연안사고 예방법입니다. 이름에서도 딱 감이 오죠? 연안, 그러니까 해안가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공식 항구 바깥에 있는 거의 모든 해안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사고 날 위험이 크다 싶으면 어디든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갑자기 큰 파도가 덮치는 너울성 파도가 잦은 곳이라던가 아니면 물살이 너무 빨라서 위험한 갯벌 같은 곳, 또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구조하러 가기 너무 힘든 외딴 섬이나 갯바위, 그리고 발 한 번 헛디디면 큰일 나는 해안 절벽까지 이런 곳들이 전부 다 이 법으로 통제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항만법이랑 연안법, 이 두 가지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눈에 딱 들어오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는지 아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보이죠? 쉽게 정리하면 항만법은 딱 정해진 항구 안에서 적용되고 관리도 해양수산부 같은 곳에서 해요. 반면에 연안사고 예방법은 그 외의 모든 일반 해안가를 커버하고 해양경찰이나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하는 곳이랑 장소는 달라도 목적은 딱 하나로 똑같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두 법은 여러분의 낚시를 막으려고 만든 법이 아니에요. 그저 위험한 곳으로부터 바로 당신,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어떤 곳이 출입 금지 팻말이 딱 붙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거기선 뭘 하든 다 안 되는 거예요. 낚시는 당연하고요. 뭐 캠핑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그냥 경치 좋다고 산책하는 것까지 예외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아, 그럼 이 복잡한 법을 내가 어떻게 다 알고 다녀? 하고 걱정되시죠? 괜찮습니다. 사실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현장에 있는 표지판을 잘 보는 겁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즐기기 위한 3단계.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주변에 출입 통제구역이라고 쓰인 공식 표지판이 있는지 꼭 둘러보세요. 둘째, 출입 금지라고 써 있다면 그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뜻이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해요. 마지막 셋째, 여긴가 아닌가 조금이라도 애매하고 헷갈린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정답은 그냥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제일 안전해요. 물론 법적으로 관리하는 쪽에서는 표지판도 세우고 뉴스 같은 걸로도 여기 위험하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알릴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그 경고를 보고 확인하고 지키는 건 결국 우리 각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못 봤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당신 손에 낚싯대가 들려있느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의 발자국이 금지된 구역의 선을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바로 그겁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위험이 뭔지, 그리고 법이 정말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걸 알고 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환상의 명당 자리가 과연 100만 원이라는 돈,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의 안전을 걸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건 각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